2018학년도 서울대학교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2. 수시모집 평가의 이해. 서울대학교 수시모집은 모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지금부터 서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책자와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홈페이지, 웹진 아로레이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가 갖추고자 하는 모습은 세계사적 소명을 실천하는 창의적 지식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서울대학교에 적합한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일까요? 학생들은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서울대학교가 바라는 인재의 모습은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 생활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바라는 인재의 모습은 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 학교 생활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보인 학생이며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지닌 학생입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지닌 학생으로 그들을 통해 구성원의 다양성을 높이고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과 공동체 의식을 가진 학생으로 공동체의 성장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잠재적 발전 가능성을 지닌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는 수시전형 전체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실시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러 가지 전형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다면적 평가이며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평가입니다. 서울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하는 이유는 학생이 지닌 학업 능력, 학업에 대한 노력, 의지, 열정, 적극성, 도전정신,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가장 적합한 평가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획일화된 수치 위주의 선발 방식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업 및 학업외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교과 성적, 교내 활동의 결과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와 과정까지 평가합니다. 평가는 학교 생활기록부 내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서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 교육이 획일적, 일방적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발전 가능성을 개발하는 교육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과 그 뜻을 같이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습을 같이 보실까요? 학습은 교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교실은 학습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입니다. 교실에서는 실험, 연구활동, 발표, 토론 등 다양한 학습 방법을 활용해야 하며 협동학습도 중시해야 합니다. 지식을 편식하지 않고 고르게 지식을 축적해야 합니다. 한두 과목이라도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로에 필요한 과목이라면 조금 어려운 과목이라도 과감히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노력은 지속적이기를 바랍니다. 캠프에 한 번 참가한 경험은 실력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공부는 스스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의미가 생깁니다.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대학 공부는 고등학교 공부와는 달리 누가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학교는 여러분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역량을 기르는 공간입니다. 학교에서는 교과 수업,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하여 여러분이 충실히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각종 탐구대회가 열리고 토론대회 100일장 같은 다양한 분야의 대회도 열립니다. 이런 학습 기회를 충분히 이용하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학교 생활을 하며 학교 생활 안에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의 기본인 독서를 잊지 맙시다. 학교 도서관에 자주 찾아가고 교과 관련 독서도 적극적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공부는 어떻게 할까요? 공부는 학교 안에서 선생님과 함께 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동아리를 만들어 하기도 합니다. 공부할 때는 문제풀이나 암기에 그치지 말고 토익 토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하기 바랍니다. 지속적 노력이라는 가치를 잊지 마시고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독서도 열심히 하면서 다양한 지식을 폭넓게 익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 지식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창의성을 기르기를 바랍니다. 학습하는 가운데 성장하기 바라며 때때로 여유를 갖고 휴식을 취하며 자신을 성찰하기 바랍니다. 대학은 다양한 학교 수업을 통해 역량을 키워온 학생, 그리고 학교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동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양을 갖춘 학생을 기다립니다. 고교 생활을 통해 기본 소양과 학업적 역량을 갖춘 학생들은 대학에서 전문 교육을 받으며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해 나갈 겁니다. 입학사정관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의미 있는 경험은 무엇이었는가? 지원자의 경험 속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노력해온 과정에서 창의적 인재로 자라날 수 있는 학습 경험을 했는지 살펴봅니다. 열심히 공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공부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을 살펴봅니다.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였는가? 어떠한 여건이든지 안주하거나 회피한 학생보다는 자신이 처한 여건을 극복해온 학생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여건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곧 가능성을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있는가? 서울대학교가 창의적 지식 공동체를 표방하듯이 평가에서는 학생이 사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될 것인지 살펴봅니다.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는가? 꿈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중시합니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태도도 중시합니다. 폭넓고 고르게 지식을 습득하였는가? 고른 지식은 창의성의 바탕이 됩니다. 또한 폭넓은 지식은 융합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입니다. 그러므로 학생이 지식을 편식하지 않았는지, 특정 분야에 치우쳐 학습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노력을 통해 성장한 모습은 어떠한가? 평가에서는 앞으로 할 노력의 각오도 중시하지만 지금까지 한 노력으로 이룬 결과도 살펴봅니다.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였는가? 스스로 찾아서 공부했는지 살펴봅니다. 시키는 공부만 하며 앞서가는 연구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지식을 쌓기 위한 노력의 모습은 어떠하였는가? 공부를 하면서 노력한 모습이 어떤지 살펴봅니다. 학습 태도를 평가한다는 의미보다는 다양한 학습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살펴본다고 하겠습니다. 습득한 지식을 적절히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학생이 학습 활동을 통해 배운 것을 종합하여 다른 문제에 적용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보았는지 살펴봅니다. 학습을 위한 학습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학습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학교 생활에서 겪은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가? 역경이 닥쳤을 때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살펴봅니다. 큰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인성 역량이 큰 사람으로 자라는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부 종합평가는 말 그대로 종합평가입니다.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통해서 우선 학업 능력과 지적 성취가 어떠한지 평가합니다. 다음으로 지적 호기심과 자기주도성, 적극성, 열정 등 학업 태도가 어떠한지 평가합니다. 또 개인적 특성과 학업의 소양이 어떠한가를 평가하는데 학업의 소양은 주로 개인적 소양과 인성 영역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각각의 영역을 별도로 평가하여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평가 방식을 사용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수의 평가자가 다단계로 평가합니다. 26명의 전임 입학사정관과 모집 단위별 교수님으로 구성된 111명의 위촉 입학사정관이 평가를 담당합니다. 모든 평가는 정성적,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기계적으로 서류별, 요소별 반영 비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는 준비 단계를 거쳐 이후 5단계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1, 2차에서는 전임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서류를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1차와 2차 평가자는 상대방의 평가 결과를 볼 수 없으며 각각 독립적인 평가를 합니다. 3단계에서는 1, 2차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조정합니다. 4차는 위촉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5단계는 모든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최종 평가하는 단계로 평가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서류 평가에서는 학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평가하며 학교 소개 자료는 교육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평가 자료는 학교 생활기록부입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모든 내용이 평가에 반영됩니다. 교과 성취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교내 수상, 독서활동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창의적 체험 활동, 진로 희망 사항 등 어느 하나 반영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학생부의 교과 성취도는 평가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등급이나 원점수가 높다고 해서 항상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표에 제시된 학생의 성적을 보면 1학년 성적은 300명이 수강한 가운데 98.1등급을 받았으므로 좋은 성적을 냈다고 평가됩니다. 그런데 2학년 2학기에 수강한 과목은 20명이 수강하여 94.3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성적은 1학년 성적에 비해 나빠진 것일까요? 이 과목이 어려운 과목이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피하고 일부 흥미를 지닌 학생들만 도전하여 이수한 과목이라면 수치상 하락한 것처럼 보여도 1학년 성적에 비해 성취가 하락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도전 정신을 높이 살 수도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은 단순히 등급이나 원점수로 성적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3학년 과목은 예술, 체육 계열의 과목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기록된 내용은 중요한 평가 자료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학습 활동과 과정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항목에는 학생이 실제 이수한 교과 수업의 특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며 토론, 발표, 실험, 탐구 활동 등의 학습 활동을 통해 학생이 실제 습득한 학업 역량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시에는 동아시아사 시간에 특정 주제를 탐구하고 발표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관심 주제를 탐구하기 위해 어떤 책을 읽었고 세부 주제로는 어떤 내용들을 정리하여 발표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평가 자료가 됩니다. 또 다른 예시를 볼까요? 경제 과목에서는 지원자가 참여한 빅데이터 관련 프리젠테이션과 보고서 제출, 창업 관련 모든 활동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학생이 이수한 과목 수업에서 보인 적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어 독해와 작문 시간을 통해 원서 읽기에 도전한 학생은 이후 단순 영어 공부에 그치지 않고 원서 스터디 조직을 통해 관련 논의까지 실시하는 등 수업 시간을 통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학생이 생명과학과 관련된 어려운 문제들을 다양한 개념을 활용하여 해결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탐구 발표 시간에 학생이 보인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수업 시간에 학생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 중 교내 수상은 지원자의 관심 분야와 노력의 과정을 파악하는 요소입니다. 대상과 금상의 차이에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경시대회 수상 기록은 교과 학습 결과와 연계하여 평가합니다. 독서 활동 상황은 지원자의 지적 호기심, 관심 분야, 독서 역량을 평가하는 자료입니다. 2017년부터 독서 활동 상황의 기재 내용이 책 제목 등으로 한정되어 제공되나 서울대학교는 여전히 학창시절에 다양한 종류의 책을 깊이 있게 읽기를 권장합니다. 독서 능력은 대학 공부의 바탕이기도 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해당 학년의 담임 선생님이 기록해 주신 학업 소양과 생활 태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학생이 보여준 한 해 동안의 학업과 태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평가 자료입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나뉩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기록에는 지원자가 교과 외에서 보여준 관심과 소양, 공동체 정신 등을 확인합니다. 진로 희망에서는 지원자의 진로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진로는 학생이 공부하고 싶은 동기나 관심 분야를 알 수 있는 평가 요소입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구체적인 직업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진로 희망의 변경이나 진로 희망과 모집 단위의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서울대학교에서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진로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과 지원 모집 단위를 단순히 비교하여 불리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생부와 더불어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두 자료는 결과 위주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완하는 자료로 학생이 보인 성취나 활동 내용의 동기와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는 서류 평가에서 지원자의 우수성을 과정 중심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를 작성할 때 반드시 경어처로 쓸 필요는 없으며 평어로 쓰거나 개조식으로 작성해도 무관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작성에 큰 부담을 느끼며 필요 이상의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서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가 자기소개서라고 믿는 학생도 많습니다. 입학사정관은 학교 생활기록부를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 대부분을 파악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소개서에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나타나지 않은 나만의 특성을 보여주면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지원자의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을 직접 듣기 위한 것으로 글쓰기의 형식, 솜씨가 아닌 내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위한 별도의 배점이나 반영 비율은 없으며 앞에서도 말했듯 학생부 기반의 평가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기간 중 겪었던 자기만의 이야기나 의미 있는 경험을 진솔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주면 됩니다. 2015학년도부터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양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 항목 주제에 맞는 내용과 분량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는 성장 과정의 연대기적 나열을 지향하고 고등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성장 과정을 연대순으로 늘어놓거나 가족 관계를 길게 나열한 자기소개서로는 지원자의 자질과 학업 능력을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기간을 중심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에 잘 드러나지 않은 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를 솔직히 드러낼 수 있도록 자신만의 문체와 개성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투적인 표현이나 추상적인 문구로는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기소개서를 참고하다 보면 나만의 생각이나 나만의 독창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조언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나만의 생각과 어투로 나만의 개성을 나타내 보십시오. 좋은 문장을 만들기 위해 여러 사람이 첨삭하여 만들어진 자기소개서로는 학생 본연의 모습을 잘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가장 즐겁게 또는 힘들게 공부했던 경험과 공부 방법, 가장 소중했던 경험, 지속적으로 노력한 일, 많은 시간을 쏟은 일, 자신에게 영향을 준 책 등 고등학교 생활 중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을 중심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학교 생활기록부 내용을 단순히 나열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노력한 일, 많은 시간을 쏟은 경험을 중심으로 동기와 과정, 자신에게 끼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대학에 지원하는 동기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고등학교 생활을 돌이켜보며 스스로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열정을 쏟아왔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정리해 봅시다. 내가 노력해왔던 많은 일들과 과정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나열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느낀 점과 나의 생각을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동기와 목적, 어떤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왔는지, 그 결과가 나에게 어떤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았는지를 기록으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활동 결과를 나열하기만 한 자기소개서입니다. 동아리 회장, 대회 참가 수상, 활동 참가, 세미나 참가 등 활동 결과 위주의 나열식 문장은 지원자의 특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합니다. 다음의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한글 보급 프로젝트에 관심, 왜 소수 언어를 지켜야 할까? 언어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고 소수 언어를 발표 주제로 정해 이를 공부할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언어란 문화와 사회를 담는 소중한 그릇임을 깨달았습니다 등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과 결과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해 자신이 노력한 배경이나 동기, 과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 나열 위주의 자기소개서와 다르지 않나요? 서울대학교 선택 항목인 독서 관련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밑에서가 주로 언급되지만 서두에는 데미안과 죽은 시인의 사회를 통해 고민하는 주인공을 보며
지원자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가 먼저 제시됩니다. 갈등과 고민을 통해 성장하는 주인공을 보며 본인 또한 성장할 것이라 다짐하고 주인 없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관심에 귀를 기울이며 학교 생활을 설계해 나간 모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죠. 많은 학생들이 독서 항목의 단순한 내용 요약이나 감상을 주로 기술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렵거나 전공과 관련이 없는 책이라도 본인이 그 책을 읽게 된 계기, 자신에게 준 영향 등을 기술하면 됩니다. 종합평가의 특성상 한 항목만 떼어놓고 볼 때보다 지원자의 전체 서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미가 더 와닿을 수 있겠지만 예시 내용을 보면 지원자가 시험 성적 향상을 목표로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만 공부해온 학생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은 학교생활기록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내용과 자기소개서 내용이 관련성을 가진 경우의 예시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생명과학을 수강한 학생들 중 가장 우수한 성취를 보인 학생이라고 기술되어 있고 실험 과정 중 보인 구체적인 역량과 보고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기소개서에는 왜 생명과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관련 분야의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해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방식의 공부를 해왔는지 서술되어 있어 학생의 관심 분야와 학업 역량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학교생활기록부 자율활동 내용과 자기소개서 내용이 관련성을 가진 경우의 예시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기숙사 자치위원을 하면서 기숙사의 행사를 계획하고 실행함이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자기소개서에는 기숙사 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며 본인이 경험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활동 과정과 그 과정을 통한 지원자의 깨달음이 상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천서 작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서는 지원자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서에서 보려는 건 역시 글솜씨가 아닌 학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평소 지원자를 관찰해 왔으며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평가할 수 있는 추천인이 추천서를 작성할 때 미사여구만 이어지는 의미 없는 추천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담임 선생님이 추천서를 작성하시다가 학생의 구체적인 학업 능력을 표현하기 어려우시다면 교과 담임 선생님께 학생의 관찰 내용을 전달받아 작성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원자의 학업 능력과 개인 특성을 중심으로 학생부에서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서는 학생부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지원자의 숨겨진 특성이나 자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학생부에 기재된 단순한 사실을 나열하기보다 다른 자료로는 보여줄 수 없는 지원자의 인성, 학업 관련 특성, 장점, 단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천서에 기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과 성적이 매우 떨어졌을 때 지원자의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어려운 가정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기술함으로써 지원자의 학업 능력 평가 시 고려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추천서 공통 양식에서 제안하고 있는 분량에 유의하여 각 항목 주제에 맞도록 지원자의 모습을 진솔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됩니다. 추천서에서 현저히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을 최상위권 학생이라고 쓴다면 추천서 내용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학생이라면 이에 대해 솔직하게 언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선발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기술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추상적인 문구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의 예시와 같이 1등급에게만 수여하는 상을 받았고 물리 1등급, 교내 경시대회 최우수상 장려상, 교내 토론대회 은상, 100일장 은상 등 학생부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나열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경우 추천인의 관점이 드러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지원자의 숨겨진 특성이나 자질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시입니다. 소수만 수강하는 물리2 과목을 수강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지원자의 학업에 대한 열정, 성실성, 진실한 태도를 추천인의 시각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원자의 물리에 대한 열정 앞에서 석차 등급의 분류함은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모르는 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고 항상 질문을 하는 성실함과 학문을 대하는 진실한 태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일화나 사례 역시
학교 생활기록부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학생의 학업에 대한 열정과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여기서는 추천인의 시각으로 지원자의 학업 소양과 특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의 진로 활동과 추천서 내용이 관련성을 가진 경우의 예시입니다. 지원자가 GIS 전문가를 꿈꾸며 지리 스크랩북을 만들었다고 생활기록부에 기술되어 있는데요. 추천서에는 전공에 대한 지원자의 관심과 열정, 소신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생활기록부의 동아리 활동 내용과 추천서 내용이 관련성을 가진 경우의 예시입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지원자의 인문학 자율동아리 활동 내용과 주제 탐구보고서 주제가 기술되어 있는데요. 추천서에는 주제 탐구보고서를 작성하며 지원자가 보인 연구 의지 및 탐구 내용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아리에서 학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학교 생활기록부의 기재 내용이 추천서를 통해 입체화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여러분이 도전하는 학생, 넓고 깊게 공부하는 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원하고 알고 싶은 세계를 향해 도전장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선택을 하고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넓고 깊게 공부하십시오. 수업 중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더 넓고 깊게 공부하고 미래 서울대학교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독서에 관심을 두십시오. 그리고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고가 깃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 여러분이 훌륭한 인성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교 생활 중 다양한 경험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활동, 협동학습 경험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소양과 리더십을 함양하십시오. 학교 안에서 조화로운 교우 관계를 맺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더 공부하고 싶어 할 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깊이 있는 지적 경험,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선생님의 조언과 격려를 통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학업 관련 활동을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성장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지역과 교육 환경, 고교의 교육 과정이 모두 다르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학생의 학업 능력이 성장하는 모습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잘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학교가 학생의 진학과 진로에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로와 목표, 가치관은 항상 변할 수 있지만 학문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목표의식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학생의 우수한 학업적 면모와 소양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록을 부탁드립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이 학교와 교실에서 공부하고 생활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학교는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교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수업으로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학생이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며 학업 능력과 다양한 소양을 개발한다면 우리가 희망하는 교육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수시전형의 평가 방식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책자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웹진 RO리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